말씀드린 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그러니까 심화 하는데 심화가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 심화 머리가 따로 있나라고 질문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아이디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 심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이고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심화 문제는 수능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에 속하는 걸 거잖아요. 니도 풀고 나도 풀어야 되는. 학교에서 나오는 심화 문제는 진짜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내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수능은 전국 단위로 치는 거니까 뭐 강남의 8학군이든 수성학군이든 저기 시골에 있는 학교든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고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의 역량이 닿는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한테 다 똑같이 제공되는 시험이잖아요. 그걸 먼저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수능은 일단 천재를 원하는 과목은 수능은 취지 자체가 천재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심화머리가 타고난 아이들은 당연히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는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심화머리가 없는 아이라고 엄마가 판단을 했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제일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행이 됐든 뭐가 됐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 내 아이한테 좀 부족해. 그런 것들이 내가 봤을 적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난중 가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그걸 먼저 일단 포인트를 맞추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은 피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진짜 뭐 속된 말로 얘기해서 KMO 준비 이빠이 했는데 뭐 해보니까 시험도 잘 안 되지고 어머 그럼 좋아 그냥 내 아이 실력을 좀 쌓았지 이거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초등학생 택치면 성대경시 친다고 또 막 뺑이 쳤는데 시상장 못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래도 뭐 그런 걸 해봤다는 거에 내가 취지를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능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어느 댓글에서도 어떤 댓글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어떻게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상에도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렸지만 여기 같이 시청도 하신 어머님도 계시지만 그걸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어쨌든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간다는 건 결국 최종 마무리인 시점에서 봤을 적에는 수능을 친다는 거잖아요. 수학은 진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은 진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내가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뭐 기본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그때 한번 끝났다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 중3 과정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걸 한번 쳐보면서 어차피 내가 쳐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건 나중에 내가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 시험이 아니고 내가 쳐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럼 내가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 정도까지 수행을 했는데 수능이라는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한 요 정도까지 나오네?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제 구멍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메꿔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란 말씀이시 초등학교 5학년이 근데 물론 만약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얘는 미적까지 다 뗐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심화머리는 타고나고 뭐 공부 재능인 거 아시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재능이라고. 그러니까 피겨 잘 타는 김연아만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고 공부도 재능은 맞거든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재능을 타고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중에 몇 명의 아이들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5살인데도 불구하고 의대 2곳을 붙었는데 한 개가 가톨릭대고 한 개가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를 간다고 제가 얼핏 기사를 봤는데 또 살짝 또 제 기억이 잘못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2개를 합격했다는 기사는
이번 주에 봤었거든요.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추가 모집은 일단은 끝났고 정원의 모집은 지금 또다시 하는데 취합을 하긴 하는데 정시 모집이 끝나긴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런 심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그냥 문제집만 풀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약간 미스가 날 수는 있어요. 제가 문제집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기본 문제, 그러니까 연산이든 기본 문제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본이잖아요. 베이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베이직 문제는 이렇게 내가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한 문제 풀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으로 그냥 문제를 풀면 돼. 쉽게 얘기하면은 구구단을 외우면 우리가 한 자리, 두 자리 정도까지는 하잖아요. 근데 5자리, 6자리를 교과 과정에서 계속 가르쳐 주진 않는다고요. 보통 맥스가 한 3자리에서 2자리 정도, 3자리 곱하기 3자리 정도만 하고 4자리 숫자 자체는 솔직히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게 심화예요? 라고 질문하면 그런 게 심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푼다는 느낌은 내가 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스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첨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요리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백종원이 됐든 안성재가 됐든 막 TV에 나오는 거 그대로 레시피 보고 따라 해도 근데 그 맛이 안 나온다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고, 백종원이 만든 거 우리 한 번도 맛은 안 봤잖아요. 그냥 TV에 나올 뿐이지 내가 눈으로만 봤잖아요. 내가 진짜 그 현장 가서 내가 그 맛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 공부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 각자 요리에 그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손맛이 있다고도 과학적으로 또 그런 증명들을 하거든요. 손맛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그러면 레시피 다 알고 할머니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륜에서 묻어나는 거잖아요. 눈대중으로 대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막 계량기 딱딱딱 재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요리 초짜들은 계량기 딱딱딱 재갖고 하지만 맛집 같은 데 가면 계량기 딱딱딱이 아니고 그냥 이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심화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개를 녹여야 되거든요. 그 녹여내는 과정에서 그 문제의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창의력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창의력을 원하는 건 초등학교 과정에서 사고력이라는 걸 타이틀로 두는 게 약간의 창의적인 거가 되는 거고,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무게 중심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평행사변형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에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기하 파트, 즉 닮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딱딱딱 끊어 있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2차 방정식 풀려고 하면 2차 방정식만 풀면 된다고. 그리고 2차 함수를 풀려면 2차 함수만 풀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로 오는 순간 그 2차 방정식, 문제는 2차 방정식인데 내가 풀 때는 2차 함수로 풀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문제는 분명히 함수인데 난 2차 방정식으로 풀고 있어야 되는 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자, 이건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 이게 아니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게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이 아니고 2차 함수로 풀어야 된다는 그런 도구적인 측면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키워주면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아이의 커리큘럼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계별로 하나씩 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낮에 댓글에서도 고민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잘한다 했는데 이제 모의고사 쳐보니까 내가 원하던 성적이 안 나왔고 뭐 이런. 근데 그런 고민들은 모든 어머님들이 한 7, 80%는 다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은 다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 100점 맞아봐야 고등학교 가서도 100점을 맞을 거고, 거기서 멘탈 한번 무너지고 다시 한번 점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구의 손맛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특히 심화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낱개별로 하나하나 할 때는 구구단은 엄마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구구단은 엄마가 외우자 해서 공식 외우는 건 엄마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심화라는 커리큘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좀 더 그 우위를 점하는 사람에 대한 약간의 커리큘럼이 짜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약간 무너지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어에서 직독직해 하듯이 수학도 약간 직독직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집 풀이 영상도 제가 몇 개를 찍어서 올려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학 문제는 절대 문제를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들다고. 푼다는 느낌이 아니고 요까지 끊어서 어떻게, 요까지 끊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영어에서 직독직해 하는 능력처럼 수학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나씩 해가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느낌들이 들어간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도 이등변 삼각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요. 근데 중학교를 가서 이등변 삼각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등변 삼각형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로 하고 한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90도인 것만 해. 근데 고등학교로 와서 이등변 삼각형을 물을 때는 그 빗변에, 아니, 그 꼭지점에서 한 변에 끈 수선을 가지고 내가 직각삼각형으로 묻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등변 삼각형 묻는 문제가 아니고 직각삼각형 묻는 문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심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거고, 삼각비, 즉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랑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난 그냥 이등변 삼각형을 물었을 뿐인데,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초등학생이 풀어야 하는 역량과 중학생이 풀어야 하는 역량과 고등학생이 이등변 삼각형을 봤을 때 생각해야 되는 그 약간의 사고의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등변 삼각형을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이걸 얼마만큼 녹여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잘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게 잘 대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이제 막 3월달 모의고사 같은 거 풀었을 적에 도형이 안 되면 다시 중학교 2학년 걸 복습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복습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안 나온다고. 중학교 2학년 때 무게중심을 본다 한들 그때는 무게중심에서 그냥 2대1이 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무게중심을 물어볼 때는 중선 연결 정리를 물어보려고 출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만약에 홍공을 하거나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답지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해답지가 굉장히 길잖아요. 29, 30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걸 처음에 진짜 약간 뭐렇게 해도 이거 뭐 이렇게 그 언니 그 뭐죠? 까먹었다. 똑같이 뺏겨 써서 한번 써보라고. 만약에 혼자 이제 홍공을 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심화 같은 거, 심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런 공증되는 문제집들, 남들이 인정하는 문제집,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으로 택치면 모의고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거기서 진짜 혼자 공부한다고 하면은 먼저 거기 이제 29, 30번에 나오는 그런 킬러 문항들에 지금 EBS 가면 기출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그걸 뽑아서 똑같이 뺏겨 적으라고. 똑같이 뺏겨 적으면서 진짜 똑같이 그냥 뺏겨 적어.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백종원이 그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요리를 만든 거 우리 맛본 적 없다고. 눈으로만 봤다고. 그게 문제라고. 그게 눈으로 보니까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똑같이 따라 했는데 난 그 맛이 안 나와가 아니고 난 그 맛을 구경해 본 적이 없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머님도 백종원 요리 했는 거 맛보신 적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본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도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는 눈으로 자꾸 보면 안 되거든요. 써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루에 한 문제만 풀어라고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먼저 써보고 난 뒤에, 솔직히 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EBS부터 시작해서 많이들 영상을 많이 풀어놨잖아요. 강의들 식으로. 먼저 자필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일단 자꾸 들어야 돼. 그런 훈련들을 조금, 그런 경험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그냥 뭐랄까 계량기 제가 갖고 한 수급, 두 수급이 아니고 대충 뿌려 넣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선상에 오를 수 있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홍공 같은 걸 하거나 인강 위주로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가지 꿀팁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커리큘럼이 딱 짜여진 곳에서 거기 맞춰, 그러니까 심화 문제, 자, 여기서부터 심화 문제 시작, 이게 아니고 그냥 녹여놔야 된다고. 그래서 기본 문제집, 그러니까 그게 좀 그래도 그나마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간 공신력 있게 쭉 달아오는 문제집이 쌤 문제집은 맞긴 하단 말이에요. 쌤 문제집 A, B, C가 있는데 C 단계가 그 쌤 문제집도 생긴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사고 출판사에서 생긴 지 오래됐으니까 그것도 정오표를 계속해서 계속 이제 리핏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막 출판사 막 판본 이렇게 찍어내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답지 중에서 좀 괜찮다 싶은 답지는 그 문제집이 괜찮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그러니까 B 문제집 한쪽 풀면 센 C는 한 개를 풀면서 그걸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막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는 그렇게 단타치기로 하나만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물밀듯이 확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미 이제 요즘에는 커리큘럼에 맞춰갖고 그렇게 해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몰려버리게 되면 등수 싸움에서 져버리는 게 그게 등급제인 거거든요. 1등급 컷 잘리는 거잖아요. 그게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를 내가 지금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생각났다. 필사. 그러니까 진짜 답지를 필사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못 풀었으면 보통 엄마나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인강을 그냥 봐. 그 인강 보고 앉아 있으면 다 알아듣거든. 내가 이등변 삼각형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무게중심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중점 연결 정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아하 소리는 하겠지. 왜냐고? 중학교 2학년 때 했으니까. 아, 맞네. 이런 얘기는 할 거야. 근데 막상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눈으로 자꾸,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독이죠. 설탕이 악마가 만든 식품이라고 하듯이 그 진짜 눈으로 보는 수학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걸 듣게 된다면 아마 더 귀에 인지되는 게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이제 공공하는 아이들한테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지. 수능으로 따지자면. 물론 내신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어머님들 자녀분 두신 어머님들도 간간히 계시겠지만, 내신은 진짜 그냥 그거는 뭐랄까, 그 학교에 그 선생님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내신 특강과 막 이렇게 막 분석 막 하고 하는데, 솔직히 진짜 아니야말로 까놓고 그 해에 등수대로 끊겨갖고 그에 좀 빡신 애들이 많이 들어가. 그럼 93점을 맞아도 1등급이 못 뜨고, 작년에 모 학교는 93점으로 3등급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맞추겠냐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심화 문제라고 하는 거가, 우리 아이가 심화 머리가 없어요.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없어요. 그럼 더 해야 된다고. 있어요? 그럼 땡큐베리 감사한 거지. 해보니까 좀 돼? 그런 애들은 더 키워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더 키워주는 거고, 해보니까 좀 안 돼. 그럼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대신에 그런 이제 되는 애들은 말고, 우리 안 되는 애들 일단 생각을 할 때는, 보통 그렇게 안 되는 애들은 진짜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눈으로 봐놓으면 다 알아들어.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답도 잘해. 왜냐하면 선생님의 질문은 물었을 적에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막적인 거잖아요. 풀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단막으로 애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똘똘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근데 막상 네 손으로 풀어봐?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수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건 특히나 이런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심화머리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은 문제가 틀렸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우기 급급해. 일단 지우고 시작해. 그리고 잘 안 들어. 그러면 저는 일단 그래서 무조건 지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풀이 없는데 답 찍어 왔다. 그럼 그건 찍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푼다고 풀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내가 왜 틀렸는지는 그 문제 풀이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진짜 대도 안 하게 통분을 잘못했다던가 그러면 그건 산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저는 수학을 못해요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안 배웠으면 못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배웠는데 못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미흡도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마다 그때도 역시 케바케라는 타이틀 안에 한 번 들어서 아는 애 있고 두 번 들어서 아는 애 있고 세 번 들어서 아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완성도에 다다랐는데 얘가 아직도 그게 모자란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그러면 그건 이 아이가 수학적인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덜 움직이는 거죠. 간절함이 조금 더 없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일단 틀렸다 하면 지우개가 가까워서 지우기 급하다고. 그럼 전 절대 지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우지 말고 네가 틀린 데를 찾아라고. 틀린 데를 자꾸 찾아버릇해야 자꾸 산수가 틀린다 산수가 틀린다 그것도 지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옛말 그런 거 한 개도 없다고. 공부 지가 해야 되는 거고 문제점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찾는 거지 누가 대신 찾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문제점을 찾았으니까 선생님이 그 문제점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귀에서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남 탓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그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이 맨날 너가 하는 잔소리 똑같을 거라고. 각각 아이들마다 잔소리 하는 게 다를 거잖아요. 모든 아이들한테 하는 잔소리와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C라는 아이한테 하는 잔소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푸는 방법이 다른데. 그러면 내가 그 잔소리를 하는데 그 잔소리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계속 달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사이코라고. 맞잖아요. 그러면 사이코거나 아니면은 길을 못 잡는 거지.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까지 못 찾았는 거고. 근데 내가 하는 잔소리가 매번 똑같아. 예를 들면은 문제 끝까지 읽어. 그리고 틀린 거 지우지 마. 그리고 산수 틀린 거 다시 봐. 그리고 풀이가 길면 안 돼. 몇 개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풀이 과정 똑바로 적어. 식을 적고 문제를 풀어. 뒤에 못이 박힐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고치는 건 그건 너의 몫이라고. 내 몫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씩 수정과 보완을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 그래도 오늘 낮에 제가 댓글을 읽었는 아이는 일단 중학교 때까지 학습이 잘 돼 있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비학군지나 무슨 학군지나 어쨌든 수능은 똑같은 라인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내 아이를 선행을 시키든 뭘 시키든 간에 큰 그림 봤을 적에는 나의 목표는 수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약간 또 번외로 얘기하면 몇 등급이고 잠시만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추업이 막 나왔는데 제가 아는 애가 잠깐만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잠시만요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수학 4등급 받고도 연세대 갔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런 건 운이라고. 그러면 물론 다른 건 4등급 아니고요. 다른 거는 국어는 1등급 받았고 다른 건 1등급 받는 수학이 4등급이라고. 그러면 4등급 받고 연대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절대 없겠죠. 근데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이게 대학 가는 거는 성적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등수대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등수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하루에 한 개씩 착한 일 하고 성실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들이 봤을 적에는 얘는 운이 좋은 아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얼마나 많은 고뇌를 겪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난주에 발표낸 애도 그러니까 연대 붙었는데 중앙대 떨어지고 그리고 중앙대는 이제 추합으로 막 붙어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제 그런 것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절대 바뀌지 않는 국룰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성실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길은 뚫리게끔 해주기는 해요.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는 하라고 저는 늘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어머님들 그 심어머리 자꾸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심어머리는 내가 길러주는 거지 타고나게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도 해보지 않으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해봤는 애들이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도 해봤는 애들이 낫다고.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하는 거지 단지 재능으로 얘는 원래 수학을 잘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건 없거든요. 타고나기를 좀 잘하게 타고났는데 걔도 거기서 심하게 해쁘면,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어설프게 그렇게 자라버리면 엄마가 딸려가 버릴 수 있다고. 근데 얘는 아직까지 미적하지도 않았다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엄마가 싫어도 딸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애한테 딸려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오늘은 이가 심한 문제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가 했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들 크고 작은 삼각형 개수세 알리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거 하나만 하자. 그래도 우리가 일단 답은 한번 맞춰봐야 되지 않겠나.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된다고, 어렸을 적에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진짜 죽으라고 수학을 진짜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하고 연결되고 그 과정은 일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고 하면 수투의 미적은 그냥 먹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래프화 시키는 게 필요로 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게, 중학교 때는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심한 문제 풀 때 그게 약간 필요한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약간 그래프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거 세우려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수 법칙도 하는 거고, 그리고 크고 작은 삼각형 개수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님들 연결시켜 드리면 크고 작은 삼각형 찾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오면은 그게 닮음이라고. 사이즈 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가면은 수포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초등학교 5, 6학년은 거진 중학교 1, 2학년하고 맞먹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선행을 좀 땡겨 놓으면, 내가 좀 아는 게 많으면 눈으로 볼 때 조금 여유로워라고 하는 거지, 선행을 했다고 수학을 잘한다는 건 좀 약간의 어폐가 있긴 하거든요. 선행이 결국 수학의 척도를 좌우하는 건 아닌데, 아까 그런 댓글에서 말씀드렸는 거에 단문을 단다면, 선행을 했으니까 초등학생인데 내가 중학교 3학년까지 했어. 그러면은 모의고사 해봐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길을 조금, 그러니까 그런 커리큘럼이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한 문제에 대한, 심한 문제를 풀고 안 풀고, 결국은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못 풀면 그때 가서도 못 풀 확률이 높은 거지. 지금 못 하는데 그때 가서 잘하지는 못한다고. 그러면 선생님, 얘는 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했는데 심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면 학원을 옮겨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과정에서 어머님 말씀대로 내 아이가 조금 심화머리가 많이 따라주는 아이는 아닌 거야. 그런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의 담금질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아이들마다의 커리큘럼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타고난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문제 푸는 힘이 아직까지 좀 적어.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그 문제를 안 풀 게 아니라면, 이런 문제, 네가 나중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라는 걸 좀 심어주시는 건 필요로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말씀해 주셨던 그 아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스스로 또 하려고 노력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다고. 근데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잖아요. 정보도 많고 하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끌고 나가 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중학교는 보통 1, 2학년 때는 만약에 선행을 안 당겨 놓으셨다면 조금 선행에 치중하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중학교 3학년은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특목고 가고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나 갈 거라서 중학교 내신이 엄청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중학교 내신은 자작하게 밟아 놓으시고 이제 큰 그림 그리러 고등학교 수능하고 같이 매칭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공식에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초등학교 5, 6학년 거를 못하고 내 아이가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안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못한다는 기준은 진짜 아예 아직까지 분수도 못해요.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마 욕심 무조건 난 단원 평가 100점 맞아야 돼. 이런 욕심은 잠깐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6학년이나 5, 6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봐서 이제 중등을 위한 그런 공부들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삼겹살 조아님도 중등 과학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늘리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빠져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심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심화머리는 타고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아이가 타고나지 않았다면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심화머리를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심화머리가 좀 안 타고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때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얘는 그걸 푸는데 왜 내 아이는 이걸 못 풀어가 아니고, 그러면 조금 내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많이 적용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심화 문제를 해봤는데 얘가 잘해. 그러면 쭉쭉 키워주셔야죠. 누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쭉쭉 키워주시고, 거기서 약간의 갭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심화머리는 누구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키워놓는 거는 일단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